자, 그러면 이제 초기 사회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전적 자유주의는 정치나 경제에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그것을 발전을 지원하기 하는 이데올로기를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하여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전문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하진 않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자는 소시민층 중심의 민주주의 급진주의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 급진주의 이데올로기로서는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다분히 이제 신존적이고 윤리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주의와 비교해 볼 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예. 가난한 자와 이에 대해서 가난한 자와 노동자에 대한 동정에 있어서 민주적 급진주의자와 계를 같이 하면서도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재조직하려고 하고 보다 확고히 체계적 이론을 갖춘 사회주의가 등장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주의하고 그 자코벤주의 차이점이죠. 이론화됐냐, 이론의 여부와 두 번째는 자본주의를 인정하느냐 여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공산적 사회주의예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들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적 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해야 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부자가 자본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국가나 사회가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이러한 주장은 19세기 때 여러 관례의 사회주의에 공통된 점이지만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특징을 하고 있다. 예. 요게 핵심적인 키워드죠. 내용이 새로운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폭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이상적인 공동체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자, 이걸 마르크스 엥겔스는 뭐라고 했냐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했고 자신을 이제 대비해서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죠. 자, 그러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예. 첫 번째 볼 사람은 생시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귀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것은 뭐냐면 그 산업화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진보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를 만들고 이 사람은 기생적인 유한자, 국왕이나 귀족, 성직자를 배제하고 생산적인 산업인, 과학자, 기술자, 예술가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들이 주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생적 유한자를 배제하고 생산적인 산업인이 주도를 하는 그런 생산과 경제 조직을 이제 뭐냐면 만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생시몽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산업화와 연결시켜서 진보로 인식했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 귀족주의 생시몽은 산업화의 거대한 가능성과 미래의 진보를 인식하고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 조직을 제안했다. 그는 새로운 사회에서 국왕과 귀족, 성직자들은 쓸모없는 기생적 유한자로 배제하고 생산적 일에 종사하는 산업인들을 그 생산과 경제 조직화로 사회를 주도했다. 그래서 이 산업인 범주에는 산업가뿐만 아니라 과학자, 기술자, 모두 예술가도 있어요. 예술가 왜 거기에 들어갔냐면 창조적이고 생산적 시민이 들어간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강국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의 지도적 위치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육체 노동자도 산업인에 포함되어 있으며 생시몬은 사회의 모든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생시몬 후계자들은 한편은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다른 한편은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시키려는 산업주의를 나갔으며 그것은 부자 빈자에게 모두 혜택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에서이기도 하였다. 여하튼 생시몬주의는 사회주의를 산업화를 통해 진보와 밀접하게 결합시켰다. 예, 생시몬주의의 특징이죠. 여기가 사회주의를 산업화를 통해서 진보와 밀접하게 결합시켰다는 특징이고요. 자, 이 관련돼 갖고 이제 서강자에도 있더라고요. 서강자 396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생시몬 관련돼서. 생시몬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뭐 앞에 서계 내용은 비슷한데, 자, 고등교육을 받은 그 프랑스 귀족 집안의 자제인 생시몽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프랑스 혁명을 단순히 정치적 병역이 아닌 노동하는 사람들과 특권 계급 사이의 갈등을 추구하는 사회 병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산업에 있다고 봤죠. 그래서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즉 산업가, 과학자, 기술자, 전문직 종사자, 노동자들을 그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합리적 진보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장했다. 자, 여기 범죄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했죠? 네, 산업인이라고 했죠. 산업인. 그리고 정통적인 신분들인 국왕과 귀족 사제들은 이 새로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얘네들은 이제 앞에서 언급한 기생적인 유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가 중심으로 이 사업가들이 중심이 되어 구사의 특권과 경쟁과 낙태를 신분적 위기 아닌 기능적 위기와 상호주의와 생산성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특권 과정 다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공헌에 따라서 위기화를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 질서는 과학과 생산의 결합, 중앙 경제 계획, 성과 원리에 기반을 하였으며 그를 통해 사회 필요를 예측하고 그걸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생시모는 역사를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발전한 걸 파악했는데 개별 단계는 특정한 사회 계급의 조합과 신앙을 그 특징화한다. 토지 소유의 귀족과 유일한 신앙을 그 특징화하는 봉건사회는 가학과 이성과 노동의 분업을 그 주요 특징화하는 산업사회의 길을 내주게 되고 그 사회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생산적인 세력이 경제적 조정을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석에 들어가서 프리해를 또 볼게요. 두 번째 프리해인데, 자, 프리해는 현존 사회제도와 생활을 부정하고요. 공동체 건설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농업과 공업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더 강조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오늘날보다도 급진적인데 결혼의 폐지, 성의 완전한 자유,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플레이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중에 가장 공상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공상주의 사회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는 현존사의 제도와 생활을 부정하고 공업과 농업과 공업 생산을 같이 행해지고 노동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1620명의 주민들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결혼의 폐지, 성의 완전한 자유, 그 철저한 여성 해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매일 정오에 그의 아파트에서 그의 계획에 투자한 사람들이 어, 정오에 그의 아파트에서 그의 계획에 투자한 사람을 헛되이 기다렸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의 이상적을 본받아 몇 개의 공동체가 건설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서강자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서강자 내용은 이제 풀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도
좀 약간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돼 있죠. 여기까지가 풀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자, 다른 프랑스 사회주의 사상가였던 푸리에는 역사의 전 과정을 4단계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원시, 야만, 미개, 문명 4단계 파악하고 문명의 단계와 당대 부르주아 사회를 동일시했다. 문명 사회는 인류의 가장 발전한 사회로서 물질적 풍요를 보장되지만 물질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빈곤을 수반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다. 자, 근대 사회의 이기심과 속임수 같은 여러 악을 배양하는데 그 이유는 결혼, 남성 중심의 가족, 경제적 시장이 사람들 반복적 노동 또는 시장에서 특정한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필요를 좌절시키기 때문에 보았다. 자, 이런 해결책은 그는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과 소비, 소규모 공동 생산, 그다음에 즉 팔랑스테로를 찾았다. 이 팔랑스테라는 거는 그 서계에 말한 공동체를 말해요. 예,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주장했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죠. 자, 팔랑스트는 1600명이 정도 구성되어 있으며 매력적인 노동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일하고 원할 경우에는 직업을 바꿀 수 있으며 거기에 생성되는 이유는 노동과 자본, 재능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그는 사유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소유권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불평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당대 부유주의 사회를 통일해 비판하면서 여성의 지위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산 과정과 생산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 진보와 발전의 수준은 여성 해방의 척도로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의 선구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네. 프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오해는과 관련된 거죠. 오해이 아니라 누이 분량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 누이 분량은 그 이월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에 언급했던 생시몽의 제자이기도 하죠. 예. 그럼 볼게요. 자, 그는 노동의 조직에서 제안한 내용은 그렇게 공상적인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의 폐단과 노동자의 가중된 빈곤과 비참을 지적하고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사회 작업장의 설치를 제안했다. 그 오늘날 말하면 공공 일자리 같은 걸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회 작업장은 단순히 누이블랑이 뭐냐 머릿속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실천이 됐죠. 뭘로? 이월혁명 당시에 이 사람이 이월혁명에 참여했다고 했죠. 국립작업장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6월 폭동의 어떤 온산지였던 그 온상지였던 국립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시됐어. 예. 자, 하여튼 이 작업장은 우회와 연대의 원리에 입각한 협동체이며 생산 수단은 물론이고 생산 이윤도 공유했다. 자, 이러한 작업장은 의회 입법부터 설립됐으며 설립 첫해는 관리직이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지만 다음 해부터 노동자들의 자율에 맡겨진다. 자, 이러한 작업장은 전 생산 분야에 확산되어 자본주의와 개인기업의 어, 자본주의 개인기업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 과정은 국가 권력 입장이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평화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불량은 그가 제안한 사회 작업장이 가능하면 생산성에서 자본주의의 개인 자본주의의 개인 기업보다 월등 우수하기 때문에 사회 작업장으로 근간한 사회비세 체제로 변화를 낚아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됐죠. 네. 거기 일을 시켰더니 뭐 그냥 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민폐 대상이 됐잖아요. 그것이 국립작업장에서 보여지는데 자, 그 대전제도 보통선거를 위한 민주주의 의회와 정부의 수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자, 이율혁명 직후 누이블랑은 노동 문제를 전담한 르쿠 샹프루의 위원제를 맡았으나 온건파 공화파에 밀려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6월 폭동이 진압된 후에 그는 영국을 망명됐다.
예, 유골평등은 사회 작업장을 바탕한 국립 작업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볼까요? 볼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오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 이 로버트 오해는 좀 약간 시험에 나올 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 이제 초기 공산주의자는 뭐 볼 볼은 없지만 이 로버트 오웬만은 좀 약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제 흑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죠. 10대 전홍원에서 출발해갖고 맨체스터에서 방적기 제조업자가 되었다가 그 당시 뉴 레노코에서 최대 방적 공장을 경영했던 경영주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방구석에 앉아갖고 머릿속에 굴렸던 사람들에 반해서 이 로버트 후에는 그 뭐랄까 자본가적 입장, 자본가 그 사업가 입장에서 주장했던 사회주의 주장했던 특이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로버트 오웬은 스코틀랜드의 뉴나누크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겠죠. 교과서에 나와요. 자, 뉴나크의 섬유 공장에서 당시 가장 모범적 운영에 전 유럽에 관심을 끌었다. 자, 그는 프리에보다 산업화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공장 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행복을 확보하는 최상의 길을 자유시장을 통해서 생산의 증대가 아니라 조화와 협동과 합리적 계획이라고 믿었다. 그래야 그는 실업자로 구성된 자급자족 농업적인 공동체 협동 총략을 구상하였으나 아무런 호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미국에 건너가서 1824년 미국에 건너가 인디애나주의 하모니에 뉴하모니라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했다. 자, 여기에서는 그 재산의 공유와 협동적 생산 그리고 평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운영도 구성원의 민주주의 참여를 통해서 참여 통제를 이뤘다. 자, 요 뉴하모니도 외워두셔야죠. 그러나 이 시험도 얼마 안 가서 실패로 돌아갔고 1828년엔 거의 파산 상태로 영국에 돌아와 오해는 당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노동운동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나머지 생애를 바쳤다. 자, 이 오해는 후에 이제 영국 노동사에 큰 영향을 줘요.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는데 대개 영국 같은 경우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지만 오웬주의자도 많아요. 사회주의자 중에. 예. 그래서 요 사람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그러면 이상과 관련돼서 이제 그 서왕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395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서강자 내용 중에 이제 오행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용인데 읽어보죠. 자, 5원이라고 되는데 5원이나 5회이라고 읽을게요, 그냥. 자, 오해는 그 수공업자 아들로 태어나 이미 20대 스코틀랜드 뉴레노크에서 직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는 당대 다른 기업과 달리 당시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했다. 자,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생산이 정체된 시기에 임금을 지급했으며 노동 조건과 주거 상태 그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 복지를 폭넓게 실시하고 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자치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자, 그의 실험은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경쟁과 갈등 대신에 협동과 조합을 통해 산업자본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수의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한 것이다. 자, 뉴레노크 공장은 사업적으로도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그는 노동자에 대한 복지와 교육 및 짧은 노동시간을 통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했다. 자, 그는 또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뉴하모니라는 협동총락을 건설했죠. 미국에서 공동체 시설이 끝나고 나서 실패가 끝나고는 영국에 돌아온 그 영국 노동의 깊이 운동에 기여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 노동조합이나 노동 운동사에 큰 영향을 미쳐요.
그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을 결합을 하는 구상을 가지고 노동자를 조직하고 1834년에 전국 노동조합 대연합을 결성했다. 그의 시도는 1834년에 파업투쟁을 실패를 막아내었지만 노동운동이 사회주의 지향하는 데 큰 역할을 함으로써 이후 영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사람의 영향이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사회주의라고 할 때 마르크스주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마르크스주의보다는 이런 오웨인주의 같은 이런 초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색도 상당히 수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넘어가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초기 사회주의의 어떤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이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예. 초기 사회주의 전반의 특징이 나오는데, 자 19세기 전반 산업화 19세기 전반 사업화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 나는 처방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그래서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산업 자본가들의 등장으로 가장 고통받는 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인식하고 사회와 그 다음에 개인의 적대적인 모순, 노동자의 빈곤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등 자본가가 가진 모순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부르주아 사회를 비판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중요성을 살펴했다. 자, 이들은 노동자들이 절정한 교육을 받고 그 계몽되면 새로운 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요거는 지금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소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아주 당연한 소리는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수가 좀 진보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자, 초기 사회주의 사유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만 새로이 등장하는 산업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극복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은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 과잉과 실업, 경제 위기가 주기적으로 만드는 비효율성을 보인다는 점, 산업사회가 노동자들 비인간화하면서 불행과 소외를 초래한다음을 주목하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협동에서 찾아오겠다. 자, 이 소외라는 개념은 후에 마르크스의 어떤 내용에도 나와요. 자본론에도. 자, 이 자본론은 뭐냐, 이 소외라는 거는 개념이 뭐냐면 생산 수단에서의 소외야. 예전에 농업사에서는 봉건사에서는 생산 수단이 뭐예요? 토지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토지를 경작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그 생산량을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동의 어떤 재미 이런 것도 느꼈는데,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노동이라는 것이 이런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냥 가서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한 거야. 자본가들이 만든 기계나 이런 작업장에 가고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맞춰갖고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은 그 노동은 완전 노동에 대해서 어떤 그 전반적인 가정에 소외되는 거야. 예.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이득은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뭐냐면 소외라고 개념으로 이제 구체화시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이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그래서 이제 되게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공동체를 되게 강조해요. 유아모니 같이 공동체 즉 협동해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들은 현 시대에서 공동체 실험을 실패하고 한계를 드러냈음을 분명했다. 자, 하여튼 이들은 계급적으로 구조화된 어, 불평등 구조의 기원과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 주목하지는 못했다. 그 구조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후대 마르크스주의가 비판한 그래서 공상적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로서 마치 아무 현실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치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한계는 아직 본격적인 산업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기 이전에
당대 형식을 반영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기인하기 때문이다. 하고니와 연합과 상호부조, 협동 이상,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합리적인 인본주의 비판, 인간사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성적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확신 등은 유산을 후대에 남겼고, 그것은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이 결국 값을 볼 수 없는 사회주의 생산력의 원천을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기본적인 이념적 내용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에 또 많이 반영됐잖아요. 복지국가를 추가하면서 노동 입법 과정에서.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마르크스주의를 보죠. 마르크스주의. 자, 이 마르크스주의는 되게 유명하죠. 이 사람은 역사학도 관련돼 있고 일반 사회도 나오고 그다음에 윤리도 나오고 아주 뭐 골고루 나와요. 네. 예전에 036 기출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역도론에도 나왔어. 역도론에도 이 마르크스의 어떤 유물사관 등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자기 말로는 그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하죠. 그 앞에 있는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이제 지칭하면서 자신들을 가학적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이제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요. 마르크스가 이제 쓴 많은 작품도 있죠. 책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정치 경제 비판 관련된 자, 이런 책들인데 공산당 선언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기출에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1840년대 이후 다분히 공산적이고 평화로운 병역의 길을 택하고 있던 다양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독일의 이제 카르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였던 프레드니 엥겔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혁명적 사회주의로 발전했다. 자, 이 마르크스는 나폴레옹 몰라크 프로이센 영토가 된 트리르의 기독교 개정한 유대인 법률가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되게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베르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 신문 편집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가격한 논조는 프로이센 정부의 탄압을 초래하여 신문이 폐간되고 1943년에 가을에 마르크스는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서 그의 험난한 일생에 둘도 없는 훌륭한 반려역 내조자가 된 제니와 함께 파리에 망명됐으며 여기서 그는 엥겔스를 만나서 깊은 우정을 꽃피게 됐다. 이 엥겔스는 좀 돈이 많은 사람이죠. 예. 맨체스터 섬유 공장도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날 말하면 진보 좌파 정도 되는데 마르크스는 별로 노동을 통해서 그 임금 이윤을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생활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엥겔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갖고 주로 경제적 지원을 엥겔스에 받았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나눈 편지를 보면 마르크스가 엥겔스에게 돈을 좀 더 달라고 징징대는 게 되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좋은 협조자로서 1849년 이후 런던에 자리 잡은 마르크스의 궁궁한 생활의 물질적으로 꾸준히 돕기도 하였다. 마르크스를. 마르크스의 거대한 업적 뒤에는 예정 어린 제니 네조와 뭐 엥겔스의 변함없는 우정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고 뭐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건 그 밑에 거예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 정치 경제 혁명 이론은 뭘 바탕으로 했냐? 당대 독일 철학, 감정론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헤겔의 범주법적 사상이나 밑에 있지만 포이어바크의 유물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유물론과 번증법을 합쳐갖고 유물 범증론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자들, 그다음 영국의 고전 경제학을 두루 설명했어. 집대성했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지만 그 당시의 정치, 사회, 경제의 전반적인 이론을
다 뭐냐면 어울려 가지고 종합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반대표였던 자본주의자 이론도 받아들였죠. 이 고전경제. 그래 갖고 영국의 고전경제학에서 그 부의 원칙은 뭐죠? 노동을 보죠. 이 노동을 또 마르크스 같이 노동을 봐요. 근데 이거를 뭘로 깬 거야? 어, 영국 고전경제학을 깨는데 이용을 했죠. 이게 특징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르크스는 이렇게 집대성 독자적 체계를 이뤘다. 자, 마르크스는 헬겔의 그 번지법 쪽을 전도시켜 헬겔은 간접적으로 변조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포이어바크 유물론을 결합시켰어. 그래서 유물 변조법을 했어요. 간접적인 범주법이 아니라 유물 범주법으로 이용했다. 자, 이를 통해 역사 발전의 정론의 역물사관과 계급투쟁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용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계급투쟁론이 쭉 나왔는데 뒤에 되게 많아요. 네, 여기까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적 유물론, 계급투쟁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 정치 경제학 서문 이런 책에서 정치 경제 비판이라는 책에서 어, 체계화시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읽기 전에 전반적으로 좀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사회를 두 개로 뒀어요. 이제 구조라는 걸 봤죠. 이 사람은 이제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이 사람은 포면적인 형상 밑에 움직이지 않는 실제가 존재한다고 했죠.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이나 뭐 철학가들이나 그렇게 이제 다 봤어. 서양인들은. 근데 이걸 합쳐놔갖고 눈에 보이는 것과 그걸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이는 원동력을 구조라고 이제 본 거야. 이 사람은. 예, 이거 합쳐서 그 구조라는 걸 통해서 개념화 시켰죠. 예, 예전에 사고 방식들을 개념화 시킨 게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보면 이 구조를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 나눴어 이 사람은. 상부 구조는 이제 정치, 문화, 아, 예술, 사상 등등이 다 이런 것들이 상부 구조야. 그리고 하부 구조는 경제적인 것들 얘기하죠. 근데 대개 보면 예전 사람들은 이제 상부 구조를 강조했잖아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사람은 경제를 강조했다는 특징이야. 그리고 결국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정치 경제학 서문에 보면 비판 서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자본가인 것은 자본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노동자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자본가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내가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나의 의식 또한 결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자, 뭐 지금은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시엔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제의 어떤 구조를 되게 강조했는데 경제 구조를 어떻게 봤냐 이 사람은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로 봤죠. 경제 구조는 생산 수단에 따라서 생산 관계가 발전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관계가 변화에 따라서 또 상부 구조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생산 수단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그로 인한 생산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역사는 5단계 나눠져 이 사람은. 그래서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 그다음에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 6단 그다음에 사회주의 프로레타 혁명이 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요걸 한 세트 묶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다섯 단계로 나눠지기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가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대 노예제사에서 생산수단은 노예고요. 그러니까 생산관계도 노예제와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겠죠.
중세 봉건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토지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주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농노가 되겠죠. 그런 생산 관계가 형성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 자본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 자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노동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수단에 따라서 생산 관계를 낳게 되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수단이 바뀌어지면 생산 관계도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이런 하부구조의 변화가 상부구조의 변화도 해갖고 다음 단계 이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시 보는 단계가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넘어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자본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과정을 보면, 자, 여기 자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자본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가 이제 뭐 가변자본하고 하나가 불변자본이야. 그래서 가변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고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자본이죠. 이건 노동력이에요. 인간의 노동. 그 불변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라든지 이런 생산 시스템이야. 움직이지 않는 자본들. 자,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가들은 그 자본가들은 이 사람은 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회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중에 어디를 높이고 어디를 낮추겠어요. 예. 불변자본을 높이고 대신에 노동력을 낮추는 방식을. 그러면 가변자본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해고가 당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난 노동자였지만 또 시장에 가면 소비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소비 위축이 일어나. 소비 위축이 일어나면 구매력이 없어지니까 소비 위축이 일어나면 당연히 또 시장이 축소되고,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더 해고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악순환이 나요.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다른 다음에 그때도 이제 자본가들이 불변자본보다 가변자본 쓰는 게 더 이득이 될 때까지 계속 노동자를 해고하는 거야. 결국에는 계속 해고하고 결국엔 다시 이제 쓰고 또 불변자본 높여서 또 해고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공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그 당시 이제 구매력이 축소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축소되면서 또 공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공황이 일어나면 또 노동자들이 임금이 또 낮아지고 그걸 또 뭐냐면 임금 낮을 때 또 자본가 쓰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공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미 이제 마르크스는 공황이라는 형상이 대규모 디프레이션 형상이 어, 그 자본가 사회에서 일어난 필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난 필수적인 형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패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자본가들은 그 당시 그 노동자들의 잉여 가치를 착취해 부를 축적하고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함으로써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불변적을 높이죠. 그래서 노동의 잉여 가치가 감소하고 노동력 착취하게 되고, 기계의 사용 증대로 노동자의 실업 증가를 하죠. 실업자 예비군들이 형성돼. 그리고 경기 병동석에서 이제 더 이제 임금이 낮아지면 그 일부 자본들이 자본 축적과 투자를 증대하고, 그리고 그 경기 불황기 때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몰락하죠.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들을 다시 이제 대기업이 흡수통합하고, 그리고 이 중소기업가들은 또 그 노동자 편입을 돼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거대 기업이 추진돼 독점을 하는 형상이 나죠. 그리고 중소기업과 시민층이 몰락하고 극소수의 부주와 다수의 절대다 프로레타리아만 존재해. 결국에는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폭발되고, 프로레타리아가 이제 최종 승리해서 사회주의 단계 넘어가고 공산주의 단계 그 다음 넘어가죠. 사회주의 단계는 일시적 국가 존재 인정해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죠. 생산수단 국유화, 사회주의의 법적 폐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에 따른 분배야. 그러다가 이제 가독에 거쳐서 사회주의 단계에 거쳐서 공산주의 단계 넘어가면 고도의 생산력 발달과 교육을 통해 도덕성이 완비한 다음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국가 조직이 폐지되고 관리 조직이 구성되는 그런 사회가 공산주의 단계야. 예, 공산주의 단계. 그 전대가 사회주의 단계야. 예.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나눌 때 이런 마르크스주의 안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발전된 것이다. 필연적으로. 근데 이게 발전됐어요? 그런 식으로? 발전 안 됐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마르크스도 일종의 이념도 종교예요.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행해졌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지만, 그가 원래 원했던 방향대로 안 나갔죠?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에 의하면 여기부터 이제 사적 유물론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경제적 생산력이며 일정한 생산력 발전 단계에 그에 해당하는 생산 양식을 갖고 생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계급과 생산 노동을 제공한 피지배 계급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이죠. 공상단 선언에 여태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이 생산 양식은 사회 토대를 내지 하부 구조이며 모든 제도와 정치 그리고 예술 같은 문화적 상부 구조가 그 위에 구축된다. 그 현실적으로 역사의 진행 발전은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대입된 계급 투쟁이다. 그럼 여태까지 존재하는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했고 그 발전한 생산력과 이에 따른 변화하는 생산 양식은 그 생산 양식은 앞에서 말한 생산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생산 수단 동안 생산 관계. 그래서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그 다음에 생산 양식을 제가 말하자면 생산 수단과 생산 관계를 둘 다 합쳐갖고 생산 양식이라고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 장인과 직인 간의 계급 투쟁을 낳게 되고 길드 제도는 소자본과 매뉴팩처 단계를 거치면서 거대한 현대사 자본주의 이행이 있다.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제가 놀라울 정도 비약적인 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는 걸 시인했다. 그러나 자본가들, 특히 부유주의들은 노동자의 노동에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 노동의 잉여 가치를 착취하면서 불축적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공학이 거꿔지면서 이렇게 하각공성에서 여기 임금을 다운시켜. 예. 그래갖고 결국에는 임금보다 가변자보다 불변자고 가변자분이 더 이득이 될 때 또 뭐냐 이들 고용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맨 밑바닥 바닥을 칠 때마다 불황이 공황이 될 때마다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기술이 발달에 따라 기계가 이 불변자분이죠.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노동의 잉여 가치가 감소된다. 자, 그럴수록 노동가들은 자본가들보다 더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며 기계 사용 증대된 노동자의 시설을 증대시켜 실업자 예비군을 형성한다. 자, 그 이제 실업자 예비군들은 이제 예전보다 뭐냐면 임금을 높게 받기는 높게 받아서 노동을 할 수 없죠. 낮춰가지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모든 요인들이 노동자의 임금을 생계 수준에 머물게 하며 노동자들의 빈곤과 비참을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고 토요타 혁명이 폭발하게 된다. 한편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논리에 따라 경기병들이 대표되면서 자본가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 기업을 기여했고 자본 축적과 투자를 증대해야겠다. 자본가 안에서도 중소자본들은 몰락을 하고 대자본들은 계속 자본 축적과 투자가 증대되는 거죠. 그 결과 거대 기업이 추진되고 자본의 집중과 독점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기본 원리로 이배되는 방향으로 나가 내부적으로 붕괴된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 계층과 완전히 자본가 계층, 소수의 극적인 소수의 자본가 계층과 아주 절대 다수의 프롤레타 계층 양극화돼요. 예. 중간 계층이 왔어. 예, 중간 계층이. 자,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시민층이 몰락하고 사회계급은 부유주와 프롤레타만 남게 되어 계급투쟁이 첨예화되고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자, 그럼으로써 착취와 계급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출현되고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권력인 국가도 소멸된다. 요거는 이제 짤막하게 설명하지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넘어가는 단계죠. 자, 그 이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청산지는 마르크스, 엥겔스가 뚜렷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제 1848년 1월에 독일계 공산주의자 모임이었던 공산주의 연맹의 위촉으로 두 사람이 공동 작성한 공산당 선언이 있어.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게 되면 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협동체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수하고 있다. 자, 마르크스 이론의 체계의 윤곽은 이 공산당 선언이 그 골고루 남아 있으며 그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은 그의 주석이었던 자본론에 담겨 있다. 이 자본론은 총 3권으로 구성돼 있어요. 1권은 마르크스가 이제 뭐냐면 집필했고 2권하고 3권은 그의 친구 엥겔스가 마르크스가 이제 1권 집필하고 나서 그 죽거든요. 예. 그래서 간호사로 죽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런던 박물관, 런던 도서관에 갔다가 그 의자에서 책을 읽다가 죽어. 그래서 2권과 3권은 그의 친구였던 엥겔스가 마르크스에 남아있는 그 원고를 바탕으로 썼던 거야. 이건가 산 거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 자본론은. 그래서 이게 유명하긴 유명한데 이걸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하여튼 저도 예전에 공산당 선언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 어, 2주 읽었나? 3주 읽었나? 해놓고 포기해버렸어. 예. 그때는 좀 배경 지식이 좀 짧아서 그런 건데 뭐 굳이 인구 그 공부할 때 공산당 선언 전문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겠죠. 주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화 규제에 공산당 선언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게 기출문에 나왔는데 마르크스 엥겔스가 1847년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단체 공산주의 동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이때 발표된 것이 공산당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독일어 공부했다가 후에 많은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에는 그 주요 내용들 보면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해라. 이게 맨 끝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대개 보면 서양에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을 끝에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망국의 노동자여 단결해라. 당신들은 당신의 쇠사슬 외에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얻을 것은 세계 전체이다. 그리고 요게 이제 노동자의 단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1 인터내셔널을 내갖고 구성을 했던 것도 단결의 필요성 때문에 이거 내용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제1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은 자 여기 이제 기출문제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서강자 39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마르크스주의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되게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걸 다 읽기는 좀 그래. 그래갖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읽을게요. 부분적으로만 발췌해서 읽어볼고 그 앞부분하고 이 부분만 읽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여기까지 여기는 읽어볼게요. 중간 이동 부분은 각자 보시고 잠깐만요. 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첫 부분은. 자,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마르크스주의다. 자, 마르크스주의는 칼 마르크스와 그의 평생 동지자 후원자였던 프레드 엥겔스의 구축한 철학, 경제학, 정치학의 일관된 이론 체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정의가 쭉 나와 있죠. 자, 마르크스의 이론 체계는 유럽의 지성사의 흐름 속에 성립된으로써 독일의 철학, 프랑스의 사회주의 사상, 영국 경제학 정통이 마르크스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느 내용에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온 어떤 지적 유산들을 이어받아서 종합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래서 마르크스는 칸트, 헨겔, 포이어바크 독일의 철학가. 왜냐면 이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접적 철학을 바탕으로 성과를 종합하여 번진법적 유물론과 유물론적 체계를 세웠다. 그래서 간접론에서 주장하던 어떤 반복론과 그 인식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유물론으로 전환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과 사회의 이론과 실존 아우는 유물론적 세계관은 마르크스 이론의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이었다. 자, 마르크스주의를 구성한 또 하나의 요소인 정치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드 등 노동 가치 이론을 토대로 영국 경제학 성과를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치의 원천 노동을 봤어. 마르크스도. 자, 그다음에 자본주의 경제적 운동 법칙의 분석에 유물론적 역사가 중요하게 형성된 것이다. 자, 그래서 노동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유물론적 역사가 적용해서 오히려 자본주의를 공격한 칼을 이용했죠.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경제학은 부정이 돼요. 그 노동이 가치의 총합이라는 개념이 부정이 돼서 가치는 노동이 아니라 한계 수용 이론을 받아서 한계 실소성 관련된 내용으로 가치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그 넘어갈게요. 자, 이에 따라서 자본주의는 적대적 계급사회의 최후의 형태, 어, 최후의 형태이며 그 안에 내재적 법칙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전환될 것이다. 여기에서 오직 노동자 계급만이 그들의 객관적인 역사적 존재 조건으로서 계급 투쟁을 수행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입함으로써 이러한 역사적 필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존재를 구정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역사는 이런 구도 아래 들어갈 것이다. 필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하죠. 예. 자, 마르크스주의를 구성한 또 하나의 요소는 가학적 사회주의로서 이전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성과를 조합하여 개선한 것이다. 가학적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지니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법칙, 즉 사회주의 혁명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노동계급의 투쟁의 전략과 전술을 그대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가학적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주의 철학과 그 다음에 경제학의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이에 근거한 국제노동운동의 실천적 경험을 수용하고자 시도했다. 예. 그래서 실질적 경험 같은 게 뒤에 있어요. 예, 이건 좀 곱하기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했던 그 내용들 저자들을 좀 볼게요. 이것만 좀 해볼게요. 독일 이데올기, 뭐 공산당 선언, 정치 경제학 비판, 자본론 유명한 책들이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기본 방법론과 전제를 정립하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학문 사상적 책을 발전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마르크스 이론이 쭉 나와요. 근데 앞에서 냈던 내용과 비슷하니까 요거는 건너뛸게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을 했잖아요. 예, 실천과 관련된 거야. 대표적인 게 제1 인터내셔널 참여예요. 1864년에 창설 주도를 냈죠. 참여한 게 아니라 주도를 냈어.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서기에도 나와 있지만 일단은 서강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르크스가 처음부터 유럽 노동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건 아니었다. 1848년에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마르크스 저작들은 당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론적 명성은 1860년 경제학 적작, 즉 정치 경제학 비판과 자본론을 통해서 얻어진 거다. 마르크스가 현실의 노동운동에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1860년대 이후죠. 그래서 1860년대는 유럽 대륙 전반에 거쳐 이러는 자유주의 개혁 바람은 새로운 노동계급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마르크스는 정치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영설하면서 1864년에 제1 인터내셔널이 창설에 주도했죠. 인터내셔널 후에 이제 제2 인터내셔널, 그 다음 제3 인터내셔널 세 번에 거쳐서 만들어져요. 예. 자, 마르크스는 제2 인터내셔널에 존재했던 포유동주의, 박근혜의 무정부주의, 프랑크주의 유산을 청산하고 노동계급의 완전한 해방이나 강박을 목표로 노동자 계급의
중심으로 한 전국적으로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의 필요성 원칙을 확립했다. 근데 이제 일 인터내셔널의 어떤 조직의 관점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뒤에 얘기했지만 일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만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마르크스 주장하는 마르크스 주의자뿐만 아니라 오웬주의자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다양했어요. 그래서 잡다한 것들이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결국 마르크스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예,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해체됐죠. 예,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있고 제 인터내셔널의 조직의 관점에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제 인터내셔널은 마르크스가 남긴 중요한 정책 가드라인, 즉 1860년대에 66년에 제너바 대표단에 제출한 노동입법과 노동조합 개혁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1868년에 브뤼셀대회에서 채택된 공적소유에 관한 결의안, 1872년 런던대회에서 채택된 채택된 노동계급을 정치적 당으로 조직할 것을 촉구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결의안 등은 각국 사회주의 정당의 길자의 역할을 하면서 첫 세대, 1세대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정당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자, 그리고 마르크스주는 그 노동계급이 당면한 고 있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했고 구조적으로 파악했죠. 예전에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이걸 이제 겉에 보이는 것들만 파악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 마르크스주는 그만큼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이런 산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냐 문제점이 발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강력한 이념적 지적 무기를 제공했고 이에 힘입어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사회주의 운동은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자, 마르크스 엥겔스가 자본주의 비판을 시작한 1850년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은 고립된 소수에 지나지 않았던 방면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단체 중에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일부 소수 단체에 불과했어요. 근데 엥겔스가 떠날 무렵 1895년에는 유럽의 거의 모든 지역에 마르크스를 따른 사회주의직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의 비주류에서 사회주의 주류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1900년대 지나 이르면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 사회주의 정당들은 노동자의 지지를 더 받으면서 의회 내에 강력한 세력을 부상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마르크스주의가 19세기 후반에 그래서 20세기 초에 사회주의 운동에 미친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나 이 마르크스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마르크스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뭐냐면 완벽해요. 그래서 좀 약간 체계적이고 물론 현실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후대에 많은 그 지적인 영감들을 많이 줬어요. 뭐 아나악파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론이나 공산당 선언을 얘기하면 빨갱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예. 빨갱이를 인식한 건 마르크스를 그냥 하나의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양극화된 어떤 그 뭐랄까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인식을 한 거야.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나 뭐 자본론이나 마르크스주의나 뭐그 국부론 아담 스미스 사상이나 리카드나 뭐 케인즈도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론을 인식하는데 하나 수단이죠. 인간을 어떤 행복하게 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거기에 매몰돼 갖고 이걸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건 좀 틀린 것 같아. 그 수단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 넘어가자. 무정부주의. 자, 이 무정부주의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영어로 아나키즘. 네. 그래서 무정부주의인데 이 정부가 들었으니까 좀 약간 이게 헷갈릴 텐데 이 정부는 상징하는 권력이에요. 권력을 상징하고 있어.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억압을 하는 모든 권력을 정부로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일종의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를 포괄해서 정부를 비롯한 경찰, 군대, 뭐 학교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제국주의.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개인적 권리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 집단을 정부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그래서 이런 그 권력 집단을 없애는 것이 무정부주의예요. 아나키즘. 그래서 무지도자, 무건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본식 조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예. 근데 이제 뭐 언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냐 잘못된 그러니까 그 무정부의 말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는 그냥 무정부주의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위를 부정하며 그중에 특히 권위난 국가 권력을 억압수된 경찰, 군대, 관력, 법원, 법원을 부와 재단을 착취와 불평등 옹호자를 공격하고 그들 폐기할 걸 주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무정부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예. 이들 입장 올 때는 우리 개인의 그 어떤 그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를 뭐라고 해서 일제로 인식한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조차도 무정부주의자는 탈의 대상이 된 거야.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권리를 억압하고 있잖아. 개인의 자유들요. 예. 자, 그들은 국가를 소멸시키면서 현존 사회 질서를 뒤집고 권위주의의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착취를 폐지하고 정의에 입각할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웠던 것이 민중혁명론이죠. 자, 이때 민중이라는 건 초계급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이제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한 가지는 뭐냐면 폭력이죠. 폭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아니 기존의 사회를 없애는 거야. 개인의 억압하는 그 사회 자체를 없애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예. 그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를 없애자 하는 사람이 그 박훈이라는 사람이고요. 음. 그다음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사람이 이 크로포트킨 사람이에요. 예. 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박훈이의 폭력적 사상은 이제 김홍범 같은 그런 사람들 유혈단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이 크로포트키는 중국사 할 때 좀 얘기했지만 그 오사운동 이전에 신문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신문화 운동 때 시기 때 무정부주의들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때 무정부주의자는 이 크로포트키를 신봉한 상호부조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생산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도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그들에겐 당연하게도 시조의 권위에 있는 이동가 마르크스처럼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마르크스 신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각자의 주장도 다양하긴 하지만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공통된 점이다. 자, 이들 일부 무정부주의자는 폭탄 투척, 다이나마이트 폭발, 암살 등 매우 가격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자,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민중을 자극하여 압제적 타도에 나서렸다. 민중도 이걸 보고 이제 봉기하는데 자극제가 되는 거야. 이것을 민중혁명론이라고 하죠. 앞에서 언급한. 자, 민중혁명론 이제 그 김홍봉도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다음 신채호나 그래갖고 이게 암살 테러 이런 것들 하면 그 국내에 있었던 민중들이 그걸 보고 자극을 해서 3.1 운동 같은 또 대규모 이제 뭐냐면 거대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이 일제를 못하는데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될 것이다 해서 이게 그 김홍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 테러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 테러보다는 의열 활동이나 표현하는 게 낫겠죠. 하여튼 그 민주혁명의 내용이에요. 자, 그들은 모두가 평균적인 행동가가 아니었지만 그런 행동을 용인하고 혁명가를 자처하면서 부르주아적이고 자본가적인 현존 사회제의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를 믿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 목표가 있어 유사하지만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는데 무정부주의 추종자는 주로 수공업자 가난하고 원시적인 농민이었으며 공업 발전에 뒤지고 극도 빈곤한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됐다. 근데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이제 그런 공업 발달 어느 정도 됐던 지역도 이제 무정부지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에서는 차이점을 정확하게 나누셔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차이점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어, 뭐다? 직접 민중의 어떤 민중혁명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보통 사회주의는 국가를 필요 악오받죠. 근데 그 국가가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필요성조차 인정하잖아. 국가 자체를 아예 해체시키자고 주장해. 그래서 국가 대신에 새로운 상호 부조적인 어떤 공동체를 대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 좀 볼게요. 사상가들. 예. 자, 첫 번째 인물이 포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데 이 재산을 이 사람은 뭘로 보냐면 절도로 봤어. 그래서 재산 소유권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산, 남의 노동이나 노력을 갈취냈다. 그래서 절도 받죠. 그래서 소규모 재산만 인정해주고, 하여튼 주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국가를 부정하고요. 노동자들 개별적인 어떤 그 집단들이 모여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 협동체와 꼬무 연방체를 구상을 했던 거야. 예, 국가를 부정하고. 그래서 후에 이제 프랑스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이 푸어동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책. 그래서 그 이런 저서에서 재산이란 절도 위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는 소규모 재산의 소유를 인정하였고 실제로 재산 없는 노동자가 소규모 재산 소유가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는 국가를 부정하고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작은 집단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본가에 착취되지 않고 정당한 노동자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 노동자의 협동체와 그러한 협동체를 구성한 꼬무 잡지지의 연방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1850년대부터 60년대에 거쳐서 프랑스 노동계는 이 포르동주의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포르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바쿠니가 있어요. 폭력을 이제 선동하는 김홍봉 같은 사람들. 바쿠니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현존하는 시민제도의 폭력적 파괴를 시민적 제도, 기존의 제도를 폭력적으로 파괴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 이제 이걸 파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자발적인 공유 협동체를 강조하면서 생산성에 따라 정당한 보수 체계를 뭐냐면 보수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한 건데 이런 것은 포노동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포도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포도등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생산성에 따라서 정당한 보수칙이 있죠. 자, 그렇지만 포도등보다 더 훨씬 가격하고 폭력적이었다. 현존하는 시민적 제도의 폭력적 파괴는 혼란과 무법사에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성 회복을 갖고 있다고 바꾸는 믿었죠. 그는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며 사회 하층,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 숭배와 자본가적 간섭으로 부패지지 않는 자들하고 하여 이상화시켰다. 그는 또한 포도등의 개별적인 소유 대신에 대규모적인 자발적인 공유 협동처를 내세웠고 또한 포로등의 노동자의 생산했다는 정당한 보수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죠. 수용점도 있고 여기가 차이점이고 포로동의 사상과 포로동의 사상은 요거 생산에 따른 정당한 보수책에는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크로포트 키를 볼게요. 네, 크로포트 키 이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크로포트키 역시 이제 러시아 귀족 출신으로 초기에 박군을 지지했으나 점차 그 진영을 떠났다. 박군이 끊임없는 음모와 혁명적 봉기를 종사했으나 크로포트키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것보다는 좀 건설적인 초점에 맞췄어요. 건설적인 측면에.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그 건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바쿠니는 부르주아의 이제 사회의 파괴를 중심으로 뒀지만 크로포트키는 건설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포유동이나 바쿠니가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정당 보수 개념을 부정하고 공상주의적 무정부에 설계했다. 그래서 정당한 보수 개념을 이제 부정하고 약간 이제 사회주의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요. 그러나 벌로 세운 것은 아니었으나 빵의 정복에서 그런 이제 수록된 글에서 매우 명석하게 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 부조에서 인간의 자연적인 견학을 논하고 협동과 상호 구조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크로포트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뒤에 이제 그리스도의 대응에서 이제 약간 비슷한 사회주의 비슷한 내용이 기독교 사회에 있었다고 그랬죠. 기독교 교회에서. 그다음에 이제 노동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영국 노동운동, 이제 프랑스 노동운동, 독일 노동운동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그 나눠서 볼 텐데 예전에 프랑스 노동운동과 관련돼 갖고 그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 그 특히 이제 독일 노동운동에서 3인당의 역할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3인당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유럽에 이제 요즘에 들어오는 유럽사 이제 서양사 그 근현대사 교수님들이 되게 독일사를 전공을 많이 했어요. 독일에 많이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미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프랑스 혁명이나 뭐 그런 청교도 혁명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어, 이런 독일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독일 혁명사 관련된 내용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독일 3인당 부분도 좀 뭐냐면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영국의 그 노동운동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긴 하네요. 예. 1시간이 넘어간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